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합 슬립에 대해서 타이어 브러쉬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조합 슬립의 가정부터 조합 슬립에 따른 힘과 모멘트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밀착 구간에서 조합 슬립의 브리슬 힘을 나타내는 다음 식에서 카파 Tx와 카파 Ty를 맞게 나타낸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 4개 중에 한 개를 골라보십시오. 조합 슬립이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비디오 번호 H53에서 횡슬립을 해석하는 브러쉬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지난 비디오 번호 H54에서는 종슬립을 해석하는 브러쉬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들 둘, 횡슬립과 종슬립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조합 슬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합 슬립은 선해중 제동이나 선해중 가속을 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합 슬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합 슬립에 대한 브러쉬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2개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수학적 편의성을 위해서 브리슬 강성은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같은 값을 갖는다고 일식과 같이 가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브리슬의 수직력 분포가 최대값 4a분의 3fz를 갖는 포물선 형태라고 가정을 합니다. 조합 슬립을 해석하기 위한 브러쉬 모델을 만드는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조합 슬립에 대한 브러쉬 모델을 만드는 과정은 조합 슬립을 정의를 하고 식을 수립하는 것이 추가되는 것과 변형 보고 모멘트 계산을 위하여 등가 횡슬립 개념을 도입하여 뉴매틱 트레이를 계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횡슬립과 종슬립의 브러쉬 모델을 만드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똑같은 설명을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브러쉬 모델의 조합은 제동과 가속 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제동에 대한 조합 슬립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조합 슬립에 대한 브러쉬 모델을 만드는 로드맵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밀착 구간부터 시작합니다. 밀착 구간에서 타이어 노면 접촉면은 슬라이딩이 없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조합 슬립에 따라 그림과 같이 녹색 직선의 형상으로 변형이 됩니다. 브러쉬 모델에서 브러쉬 바닥은 X축을 따라 타이어에 붙어 있으나 브리슬 끝은 노면에 붙어 있고 그림의 녹색 직선을 따라서 변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각각 브리슬의 변위의 방향은 슬립 속도와 정반대의 방향이 됩니다. 또한 조합 슬립의 방향은 X축과도 Y축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슬립의 개념을 갖는 조합 슬립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식을 수립해야 합니다. 각 브리슬의 강성을 CP라고 정의를 하면 조합 슬립에 대한 브리슬의 힘과 모멘트식을 브리슬 변형과 브리슬 강성을 이용해서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종축과 횡축에 대한 변이 방정식을 수립하고 브리슬 강성을 정의합니다. 다음에 조합 슬립을 정의하고 계산식을 수립하고 브리슬의 횡령 및 모멘트 방정식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라이딩 구간의 해석 모델을 수립합니다. 타이어 종축을 기준으로 타이어 노면 접촉면의 단위 길이당 수직력을 QZ라고 정의를 하고 QZ가 종축을 따라 파란색 점선으로 나타낸 포물선 형상으로 분포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선해중 제동 상태가 되면 브러쉬 모델에서는 브리슬 바닥은 X축을 따라 원래 타이어에 붙어 있으나 브리슬 끝은 빨간색 포물선 모양처럼 후방과 횡방향이 합쳐진 노란색 변이를 따라 변형이 됩니다. 각 브리슬에 걸리는 XY축 방향의 힘은 수직력의 타이어 마찰 개수를 곱한 값이므로 이 값이 곧 최대 수평력 분포 값이 됩니다. 따라서 빨간 포물선의 최대 수평력 분포 선도를 이용하여 슬라이딩 구간에서 브리슬의 수평력 계산식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수직력 QZ가 종축을 따라 포물선 분포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다음에 최대 횡력 분포 선도를 계산을 합니다. 이어서 브리슬의 횡력 및 모멘트 방정식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최종 단계는 선형 구간과 비선형 구간의 수평력을 계산을 하고 이를 합하여 전체 수평력과 모멘트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밀착 구간과 슬라이딩 구간이 분리되는 슬라이딩 시작점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슬라이딩 시작점에서는 선형 구간의 수평력과 비선형 구간의 수평력이 서로 일치하게 됩니다. 이를 이용하면 슬라이딩 시작점의 X좌표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딩 시작점 X좌표가 정해지면 밀착 구간의 수평력과 슬라이딩 구간의 수평력을 각각 해당 변형 산도를 적분하여 구간별로 계산할 수가 있고 이들 결과를 서로 합하면 전체 타이어의 노면 접촉면에 대한 수평력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종 단계 중 조합 슬립에서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은 뉴매틱 트레일 TC를 구하는 것입니다. 뉴매틱 트레일 TC는 노란색의 조합 슬립이 발생시키는 전체 브리슬 힘에 의한 뉴매틱 트레일이 같은 크기의 순수 횡슬립이 발생시키는 전체 브리슬 힘에 의한 뉴매틱 트레일과 같다는 원리를 이용을 하여 순수 횡슬립의 변형 복원 모멘트 식을 사용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한 뉴매틱 트레일에 앞서 구한 횡력을 곱하여 변형 복원 모멘트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단계를 차례대로 정리를 하면 슬라이딩이 시작하는 점의 위치를 계산을 하고 밀착 구간과 슬라이딩 구간의 값을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 전체 힘을 합산을 합니다. 다음에 뉴매틱 트레일을 구하고 모멘트를 계산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선회중 제동 시에 타이어 노면 접촉면의 수평력 분포는 전반부에서 감소하고 후반부에서 증가합니다. 따라서 최대 수평력을 나타내는 포물선의 모양은 좌우 대칭이 아닌 뒤쪽으로 기울어진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속 시에는 이와 반대로 앞쪽으로 기울어진 모양으로 변합니다. 이 그림은 선회중 제동 시 노면 접촉면의 힘과 슬립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립 속도 벡터 VS와 정반대 방향으로 처짐이 발생하는 이유는 모든 방향의 브리슬 강성이 전체 수평면에서 동일하고 마찰 특성이 밀착 영역과 슬라이딩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타이어 노면 접촉면 전체의 모든 점에서 동일하며 전체 브리슬의 재료 특성은 등방성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브러쉬 모델에서는 횡슬립과 종슬립 등 두 종류의 슬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면 접촉면의 브리슬 변이는 슬립 속도 VS와 반대 방향으로 단 하나의 직선을 따라서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조합 슬립도 슬립 속도 VS와 반대 방향으로 단 하나의 직선 방향을 따라 발생하며 이들이 발생시키는 변이는 각 축의 성분 UX와 UY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밀착 구간의 변이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회중 제동을 하면 접촉 패치의 타이어 요소 변이는 평면상에서 두 개의 자유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X축을 따라 발생하는 UX이고 또 하나는 Y축을 따라 발생하는 UY입니다. H54 비디오에서 배운 종슬립 브러쉬 모델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변이의 절대값은 이 식으로 각 축의 변이 성분 UX와 UY는 30 및 40과 같이 각각 나타낼 수가 있고 벡터 또는 행렬식으로 나타내서 50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변이와 마찬가지로 노면 접촉면에서 브리슬의 슬립 속도 VS도 두 개의 자유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X축 성분 VSX이고 또 하나는 Y축 성분 VSY가 되겠습니다. 슬립 속도 VS는 벡터로 60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 VS의 절대값은 70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를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80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합 슬립의 브러쉬 모델에 대한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론 조합 슬립 카파 TC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론 조합 슬립 카파 TC도 속도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자유도로 나타낼 수가 있으므로 X축 성분 카파 TX와 Y축 성분 카파 TY로 나타낼 수가 있으며 이론 슬립의 정의에 따라 선형 휠 속도 VR에 대한 각 해당 축의 슬립 속도의 비를 이용을 해서 각각 90과 10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론 조합 슬립의 절대값은 11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며 벡터나 행렬식으로 12식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밀착 구간의 변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변이에 관하여 앞에서 유도한 5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13식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13식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변이 벡터 U가 앞서 정의한 이론 조합 슬립 성분의 항으로 표시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식을 조합 슬립 카파 TX와 카파 TY의 정의를 사용하여 정리하면 14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합 슬립 성분 카파 TX는 실용종 슬립 카파 PX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참고해서 직관적으로 선형 회전 속도 VR에 대한 15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구한 카파 TX를 정의하는 구식에 15식의 VR을 대입을 하면 식 16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6식의 분자와 분모를 각각 VX로 나누면 17식을 얻을 수가 있으며 여기서 마이너스 VX분의 VSX는 다름이 아닌 실용종슬립 카파 P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종방향 슬립 카파 PX로 표현된 X축 방향의 이론 조합 슬립 성분식 18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론 조합 슬립의 Y축 성분 카파 TY는 실용 횡슬립 탄젠트 알파와 실용 종슬립 카파 PX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실용 횡슬립은 19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한편 Y축을 따라 발생하는 이론 조합 슬립 카파 TY는 10식으로 정의가 되며 선형 휠 속도 VR은 15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19식의 마이너스 VSY와 15식의 VR을 10식에 대입을 하고 분자와 분모를 각각 VX로 나누면 실용 종슬립 카파 PX와 실용 횡슬립 탄젠트 알파로 Y방향의 이론 조합 슬립을 나타내는 20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노면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브리슬의 변이에 대한 식을 종축인 X축과 횡축인 Y축을 따라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X축 변이의 경우 21식에 조합 슬립 카파 TX의 18식을 대입을 하여 22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Y축 변이의 경우에는 23식에 조합 슬립 카파 TY의 20식을 대입을 하여 24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브리슬 변이는 25식과 같이 행렬식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으며 혹은 26식과 같이 벡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밀착 구간에서 브리슬의 힘 벡터 Q는 브리슬 강성 CP와 조합 슬립 카파 TC를 사용을 해서 27식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구간별 조합 슬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밀착 영역과 빨간색으로 표시된 슬라이딩 영역에서 브리슬에 걸리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면 접촉면의 시작 영역에서는 28식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브리슬의 힘이 최대 마찰력 분포 μQz보다 작기 때문에 변이가 녹색 직선을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면 접촉면의 뒷부분 영역에서는 브리슬의 수직력 QZ가 감소하여 계속 증가하는 선형 변인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브리슬 힘은 30C과 같이 최대 마찰력 분포 μQZ에 의해서 제한되게 됩니다. 즉 수평 방향의 브리슬의 힘은 최대 마찰력 분포 μQZ를 초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밀착 영역과 슬라이딩 영역이 서로 맞닿는 위치에서는 두 영역의 힘이 20, 90과 같이 서로 같아지고 이때 브리슬의 X좌표를 XP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딩 구간의 브리슬의 힘을 구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을 참조해서 브리슬 힘은 각 축의 평행한 성분으로 31C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합 슬립 카파 TC와 슬립 속도 VS의 관계를 32C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VS와 카파 TC는 앞에서 정의된 절대값이며 7식 및 11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카파 TC와 VS의 관계로부터 브리슬의 힘은 30, 30과 같이 벡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슬라이딩 시작점의 브리슬의 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체 힘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적분에 필요한 슬라이딩 시작점의 위치 XP를 구해야 합니다. 슬라이딩이 시작하는 점에서 계산한 브리슬의 힘은 밀착 구간에서 34식으로 계산한 값과 슬라이딩 구간에서 35식으로 계산한 값이 반드시 서로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 두 개의 식 Q 스티킹과 Q 슬라이딩을 서로 같다고 놓으면 36식을 얻을 수가 있고 여기서 QZ를 풀어서 나타내면 37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슬라이딩 시작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얻은 37식으로부터 밀착 구간과 슬라이딩 구간의 브리슬의 힘이 동일한 X축의 좌표 XP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7식을 XP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시타의 정의를 사용을 하여 38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등방성 재질에 대해서는 시타는 시타 X 및 시타 Y와 같은 값을 갖고 이는 39식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앞서 구한 슬라이딩 시작점의 좌표 XP를 이용을 해서 밀착 구간과 슬라이딩 구간의 힘을 모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산 과정과 식의 형태는 이전 비디오에서 살펴본 횡슬립과 종슬립의 경우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밀착 구간의 힘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밀착 구간 F 스티킹의 힘을 나타내는 40식의 적분을 완료하면 41식이 되고 41식에서 앞서 계산한 38식의 XP를 대입을 하면 42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슬라이딩 구간의 힘을 구해보겠습니다.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슬라이딩 구간의 힘은 43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며 43식의 적분항을 풀면 44식이 됩니다. 앞서 계산한 38식의 XP를 44식에 대입을 하고 결과를 정리하면 45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얻은 39식의 시타를 이용하면 식을 더욱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횡력과 제동력식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팩터 람다와 파라메타 시타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팩터 람다는 47식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노면 접촉면의 종방한 길이 EA에 대한 노면 접촉면의 제일 앞단에서 슬라이딩 시작점까지의 거리의 B가 되겠습니다. A는 항상 양수이고 XP는 위치에 따라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람다가 제로이면 노면 접촉면에서 슬라이딩이 일어난다는 의미이고 람다가 1이면 노면 접촉면에서 슬라이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람다를 사용하여 슬라이딩 시작점의 위치 XP를 48식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파라메타 시타는 힘과 모멘트식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며 39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식 39, 38, 그리고 48식의 관계로부터 매개변수 시타를 사용해서 49식과 같이 팩터 람다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람다를 제로로 놓으면 전체 노면 접촉면에 거쳐 슬라이딩이 발생하는 조합 슬립을 50식과 같이 얻을 수가 있으며 이때 시타는 이론종 슬립 카파 TC의 역수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힘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서 유도한 50식으로부터 전체 슬라이딩이 시작되는 조합 슬립 카파 TC 슬라이딩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전체 힘은 이전 비디오 횡슬립과 종슬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1식과 같이 밀착 구간, 즉 선형 구간의 힘과 슬라이딩 구간, 즉 비선형 구간의 힘을 합하여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힘은 52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으며 앞서 유도한 49식의 관계를 이용을 하여 53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를 다시 정리하면 54식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횡력 성분과 제동력 성분을 분리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앞서 유도한 54식을 49식의 관계를 이용하여 55식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힘은 슬립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속도의 함수인 조합 슬립 값을 이용을 해서 56식과 같이 전체 힘 F의 각 축 방향 성분 힘 Fx와 Fy를 56식과 같이 구할 수가 있고 이를 벡터식으로 나타내면 57식과 같으며 각 성분별로 나타내면 58식과 같이 제동력을 나타낼 수가 있고 59식과 같이 횡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한 59식의 Fy 값에 뉴매틱 트레이를 곱하면 변형 복원 모멘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사 힘이 작용할 때 모멘트 팔 길이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합 슬립의 경우에는 힘의 방향이 휠 종방향 축인 X축에 대하여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횡슬립의 경우와 같이 모멘트식을 수립하고 적분을 해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뉴매틱 트레일 TC를 구한 다음에 앞서 59식으로 구한 횡력값을 뉴매틱 트레일 TC에 곱하여 구해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X축에 대하여 똑같은 임의의 값 베타만큼 기울어진 여러 개의 힘에 대한 모멘트 팔 길이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사 힘의 모멘트 팔 길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F1에서 F3까지 임의의 크기를 갖는 3개의 힘이 똑같은 각도 베타로 경사진 상태로 Z축에 대해서 작용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각 축에 대한 불력을 구하여 모멘트식을 구해보죠. X축 방향의 불력은 Z축과 수직으로 C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모멘트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제외를 하고 Y축과 평행한 불력만을 고려하여 Z축에 대한 모멘트 MZ에 관한 식을 60식과 같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Y축 방향과 평행한 전체 힘의 합 FY는 61식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한편 Z축에 대한 모멘트는 Y방향의 전체 횡력 FY에 모멘트 팔 길이인 뉴매틱 트레일 TC를 곱하여 62식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앞서 구한 MZ와 FY에 관한 식을 F1, F2, F3와 경사각 베타를 이용을 해서 63식과 64식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뉴매틱 트레일 TC는 모멘트 MZ를 횡력 FY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고 삼각함수 코사인 베타는 분모와 분자의
모두 같이 있으므로 없앨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멘트 8길이인 뉴매틱 트레일 TC는 힘의 경사각과 상관없이 힘 F1, F2, FY와 축의 좌표 X1, X2, X3를 이용하여 60, 50과 같이 구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뉴매틱 트레일을 구하는 데 필요한 등가 횡슬리각 알파 이퀴벌런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경사힘의 모멘트 8의 원리에 의하여 노란 선들로 나타낸 조합 슬립의 브리슬 힘의 합이 발생시키는 모멘트의 뉴매틱 트레일 TC는 같은 크기의 빨간색 선들로 나타낸 등가 횡슬립의 브리슬 힘의 합이 발생시키는 모멘트의 뉴매틱 트레일 TC와 같은 크기를 갖습니다. 이를 한 개의 브리슬로 설명을 하면 굵은 노란색 크기의 조합 슬립 힘과 크기가 똑같은 빨간색 크기의 순수 횡슬립 힘이 발생시키는 변형 복원 모멘트의 뉴매틱 트레일은 동일한 크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알파 이퀴벌런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슬라이딩이 시작하는 점 XP에서 노란색 조합 브리슬 힘을 수직이 되도록 회전을 시키면 빨간색 화살표가 되며 빨간색 화살표는 순수 횡슬립에 의한 브리슬 힘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 힘의 끝점과 노면 접촉면의 시작점을 서로 연결했을 때 X축과 이루는 각도, 그것이 등가 횡슬립각 알파 이퀴벌런트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등가 횡슬립각 알파 이퀴벌런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면 접촉이 시작되는 X좌표 A에서 후방으로 단위 길이 1이 되는 곳에 조합 슬립의 크기와 똑같은 크기의 Y축 성분을 갖는 점을 표시를 하고 빨간색 화살표가 되겠죠. 이 점과 노면 접촉 시작점과 서로 연결하는 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때 이 점의 Y축 성분은 순수 횡슬립 탄젠트 알파 이퀴벌런트와 동일하고 이 직선이 X축과 만드는 각 알파 이퀴벌런트는 똑같은 뉴매틱 트레일 TC를 발생시키는 순수 횡슬립각을 나타내며 탄젠트 알파 이퀴벌런트는 조합 슬립 카파 TC와 똑같은 크기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순수 횡슬립 탄젠트 알파 이퀴벌런트가 발생시키는 뉴매틱 트레일 TC는 조합 슬립 카파 TC가 발생시키는 뉴매틱 트레일 TC와 동일한 크기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디오 넘버 H0053편의 횡슬립에서 구한 60, 70과 68식의 시타 Y 탄젠트 이퀴벌런트 대신에 시타 카파 TC를 50, 50과 60, 90과 같이 대입을 하면 조합 슬립의 경우에 발생하는 뉴매틱 트레일 TC를 60, 60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변형 복원 모멘트를 구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구한 50, 50과 60, 90을 60, 60에 대입을 하면 70식과 같이 뉴매틱 트레일을 구할 수가 있고 앞서 구한 조합 슬립의 횡력값 50, 90을 70식의 뉴매틱 트레일에 곱하면 71식과 같이 조합 슬립에 대한 변형 복원 모멘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회중 제동이 아닌 선회중 가속에 의한 브리슬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복합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X축의 수직인 위쪽 축은 세로 Z축을 나타내고 X축의 수직인 아래쪽 축은 측면 Y축을 나타냅니다. 견인력 때문에 최대 수평력 분포가 앞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가속력과 제동력이 없다면 노면 접촉면의 중심을 통과하는 횡축에 대해서
브리슬의 횡력 분포는 포물선 대칭이 됩니다. 여기 그림은 선해중 가속 시 노면 접촉면의 변이와 슬립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립 속도 벡터 VS와 반대 방향으로 처짐이 발생하는 이유는 모든 방향의 브리슬 강성이 전체 수평면에서 동일하고 마찰 특성이 점착 영역과 슬라이딩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노면 접촉면 전체의 모든 지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브리슬 재료 특성은 등방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면 접촉면에서 브리슬의 변형은 슬립 속도 VS의 정반대 방향인 한 방향으로만 발생하게 됩니다. 선해중 가속에 의한 브리슬의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노면 접촉면의 브리슬 힘의 분포와 슬립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리슬 강성은 수평면 전체에서 동일하고 브리슬의 물성은 등방성이므로 슬립 속도 벡터 VS와 반대 방향으로 브리슬의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횡축과 종축을 따라 두 종류의 슬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면 접촉면의 브리슬 변이는 슬립 속도 VS의 정반대 방향을 따라 나타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조합 슬립도 VS의 항방향을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선해중 가속에 대한 조합 슬립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가속력만을 위한 밀착 영역에서의 변이 방정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속에서 선형 휠 속도 VR은 휠 줌싱 속도 VX보다 크며 55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72식에서 슬립 속도 VSX는 VR과 VX가 모두 양수이므로 음수가 됩니다. VSX가 제동에서는 양수이고 트랙션에서는 가속에서는 음수임을 알면 제동의 브러쉬 모델에서 개발된 모든 방정식들을 가속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74식의 변이 UX는 VSX가 음수이므로 양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72식과 73식을 74식에 대입을 해서 변이 UX를 제동과 똑같이 75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선해중 가속시로 돌아가서 밀착 구간의 변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선해중 제동에서 사용하였던 모든 식들을 똑같이 선해중 가속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해중 가속 시 스티킹 영역의 변이 방정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해중 가속 시 노면 접촉면의 브리슬 변이의 절대값은 이 식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X축을 따라 발생하는 변이 UX는 3식으로 Y축을 따라 발생하는 변이 UY는 4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선해중 제동에 대한 브러쉬 모델과 유사한 방법으로 UX와 UY는 벡터와 행렬 형태를 이용해서 5식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모든 식의 도출 과정은 선해시 제동의 조합 슬립에서 사용되는 것과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조합 슬립의 브리슬 힘을 나타내는 다음 식에서 카파 TX와 카파 TY를 맞게 나타내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조합 슬립의 브러쉬 모델에 대한 두 가지 기본 가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횡방향과 정방향의 브리슬 강성은 동일하다. 두 번째는 타이어의 수직력은 포물선 형태로 분포한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브러쉬 모델 해석의 전체적인 순서는 브리슬의 변형선도에 대한 식을 수립하고 조합 슬립을 정의하고 계산식을 수립합니다. 다음에 선형 구간의 브리슬 힘을 계산하고 비선형 구간의 브리슬 힘을 계산한 다음에 슬라이딩 시작점을 계산합니다. 슬라이딩 시작점을 이용해서 구간적분을 통하여 선형과 비선형 구간의 수평력을 합산합니다. 다음에 뉴매틱 트레이를 계산을 하고 횡력과 뉴매틱 트레이를 곱하여 변형 복원 모멘트를 마지막으로 계산합니다. 선해중 제동과 선해중 가속에 대해서는 제동시 변이를 마이너스 U로 가속시 변이를 플러스 U로 정의를 하면
모든 식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슬립 속도의 부호는 선형 휠 속도와 휠 센터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지난 비디오를 시청하시면 앞으로 출시될 비디오를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번호 HE53에서는 타이어 횡슬립과 관련하여 브러쉬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였고, 브러쉬 모델을 이용하여 횡력과 변형 복원 모멘트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디오 번호 HE54에서 타이어 종슬립과 관련하여 브러쉬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브러쉬 모델로 제동력을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타이어 브러쉬 모델 4편으로 조합 슬립 브러쉬 모델을 이용하여 힘과 모멘트 선도를 엑셀을 가지고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엄지척을 눌러주시고 무료 구독을 하시면 새롭게 출시되는 비디오를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